오후 들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시장 탈탈 털어보는 종목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변영인 대표님의 지난주 종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중공업을 주셨는데요. 이 종목이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마스크 프로젝트 이야기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고가 부분에 대한 부담들 이 부분은 뭐 저는 일단 상승의 여러 관점에서 충분한 어떤 기대 요인들은 아직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 중에 하나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본격화,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되거나 실행 방안에 대해서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높아진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수급적인 기대감들이 뭐 MRO라든가 미국의 이 방산과 좀 결합된 조선 부분에 대한 성과, 이 기대감이 조선 빅3 안에서 뭐 HD 현대그룹이라든가 하나오션에 조금 더 집중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LNG 이 수요의 어떤 확장세, 그래서 미국 안에서 LNG 개발과 LNG 선박에 관련된 향후 수요 확대 관점에 대한 수혜가 사실상 주가에 저는 크게 좀 반영됐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점진적인 수주 성과를 좀 더 동반한 상승 여력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고가가 8월 25일 2350원대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일부 수급적 어떤 정체 요인들이 조선 방산 원전주들에 대한 동반 수급 정체 요인 이후가 사실 뭐 마스가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대감이 다시 좀 부각되면서 이 방산과 원전 섹터에 대비해서 뭐 조선주의 흐름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오히려 이 LNG 선박에 관련된 반사수혜, 특히나 10월을 좀 기점으로 한 USTR의 중국 입항 수수료 부과가 좀 구체화되는 그런 구간이라면 선박에 관련된 발주량들이 삼성중공업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격선에 대한 관점에서는 한 19,000원이 크게 좀 이탈되지 않는다면 재차 좀 홀딩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21,000원대까지에 대한 목표 주가는 조금 더 여러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부연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하반기 LNG선에 대한 기대감 안고 있습니다. 이 종목 19,000원 이탈 전까지는 홀딩해 보시고요. 목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00원 2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영인 대표님의 지난 종목 삼성중공업 함께 봐봤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나 두 분과 함께 세 가지 구역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확인해 볼 첫 번째 구역은요, 바로 금리 인하 수혜주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주말 사이에 있었고요. 때문에 관련 종목들 안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오르는 섹터가 눈에 띄는데,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그 안에서 어떤 섹터에 집중하고 계신지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성장주가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좀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나 일단 한 2주 전까지에 대한 수급 기대감들은 이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 하반기,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1%, 그래서 뭐 1%에서 한 1.75포인트까지는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강조 높은 그런 발언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사실 뭐 PPI 지표라든가 인플레이션의 우려감들이 좀 재점화됐던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금리 인하의 기대감들을 좀 쇠퇴시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로 수급의 어떤 조정의 좀 빌미가 좀 되었었는데, 일단 이 잭슨홀 미팅에서 좀 발표됐던 내용들 보면 다소 좀 매파적인 메시지는 맞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금리 인하의 경로, 특히나 이제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어느 정도 좀 무게감을 좀 실어줬다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구체화된 금리 인하를 좀 토대로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급의 어떤 안정화를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안정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대표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섹터 집중해야 한다고 보실까요? 네, 저 역시도 제약바이오 쪽을 좀 안 볼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바이오텍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만 기술 이전을 10조 규모가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는 그 성과를 도출해내는 시기로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금리 인하라는 이제 외부적인 사이클까지 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의 기대 심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제약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술 이전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젠 실적으로도 증명을 해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게 이제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 플러스 기대감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나라 관련돼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세의 흐름이 좋았을 때마다 코스피 증시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다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코스닥이 가려면 결국 제약바이오, 2차 전지, 로봇 이런 성장 섹터가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가운데 결국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라는 그 단어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에서는 제약바이오 쪽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도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에 한번 집중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 골라주셨는지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선택은 D&D 파마텍 그리고 나이백입니다. 우선 D&D 파마텍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또 관련이 있죠. 네네. 일단 2023년도에 미국 바이오텍 기업이죠. 메세라의 전체 한 1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좀 한 바 있었는데 해당되는 내용들은 경구용 약물 전달 플랫폼입니다. 오랄링크라고 좀 불리고 있는데 일단 이 제형제가 주사 제형도 있고 우리가 패치형 붙이는 제형들. 그래서 이제 약물을 어떤 방식으로 인체에 좀 전달을 할 것인가라는 관점인데 이 회사는 경구용 제형제로 좀 전환시키는 플랫폼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거 외에도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을 좀 자체적으로 좀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이 메쉬 치료제죠. 이 부분은 우리가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라고 좀 불리우고 있는 뭐 메쉬 치료제에 관련된 파이프라인 DD01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임상 이상을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 한 6월 달에 12주차 투약 결과가 좀 발표가 됐습니다. 해당돼서는 전반적인 어떤 환자의 평균 지방 감소율이 한 62.4%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좀 확보했기 때문에 24주차 그리고 48주차에 대한 임상 성과가 조금 더 효능적인 측면에서 입증이 좀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메쉬 치료제에 관련된 다음 단계죠. 임상 3상의 진입 기대감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메세라의 경우에는 GLP-1 기반의 이 비만 치료제를 좀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 뭐 기술 이전된 내용들을 보면 단일 적용제, 단일 제제가 아니라 이중 적용제라고 하죠. 지금 마운저라와 좀 동일한 방식인데 이중에서 삼중 작용제라고 좀 불리고 있는.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약물의 어떤 적용 범위가 조금 더 넓다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겠고 최근에 동사의 경우는 주 1회 경구 투여를 좀 주 1회 이제 주사 제형으로 좀 투여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방식이 아니라 월 1회 투여를 좀 목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 어떤 데이터를 보면 세계 최대의 이 최장주기 효능을 최근에 좀 입증한 바 있었기 때문에 임상 이상의 어떤 진입 효과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된다면 D&D 파마텍의 기술 이전 가치는 조금 더 상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종의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주사제와 경구용 비만 치료제 제형제를 동시에 좀 임상 시험을 좀 추진 중에 있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은 메쉬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향후 적응증 확대 내지는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 성과를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 고가 기준에 15만 7,200원이었습니다. 이후에 단순한 어떤 메세라의 어떤 기술 이전 성과와 좀 맞물린 기대감들이 일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어떤 과정에서 대한 단기적인 어떤 수급을 반영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 2차적인 어떤 상승 기대감들은 마운자로의 국내 출시 기대감들이 일부 좀 작용했는데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특히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쇠퇴되면서 오히려 가격의 어떤 정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오늘 최근 한 2거래일간에 대한 어떤 구간들은 일단 단기적인 어떤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기대 요인들 좀 더 감안해 보면 금리 인하의 어떤 구체화 그리고 임상 시험에 관련된 어떤 구체화된 어떤 성과 이런 부분들 주목하면서 저는 목표가 한 15만 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11만 9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D&D 파마텍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 꼭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11만 9천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지은 대표님의 종목 나이백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데 또 그중에 비만 치료제도 있죠. 네, 맞습니다.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도 분류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이제 근 손실이 없다라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만 치료제들이 현재 근손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섬유증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적인 지급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일단 파이프라인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섬유증 치료제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하신 비만이라든지 질환, 그리고 치주염, 폐동맥, 고혈압 등 고부가가치 질환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보통 기술 이전을 한번 이뤄냈던 기업들이 추가적인 또 기술 이전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추가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점유율이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뭐 중국, 유럽, 미국 여러 가지 공급망을 확장하는 가운데 중국에서의 임상, 그러니까 현지 허가에 대한 뭐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부분, 또 브라질, 러시아에서는 다국가 인허가를 또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직 재생용 바이오 소재 사업 또한 안정성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 가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추세 흐름들을 보면 살짝은 좀 주춤하고 거래량이 다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실적도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슈가 나왔을 때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여러 가지 포진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흐름을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는 양상이 나와주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도 좀 우호적인 환경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살짝 박스권에 갇혀 있어서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이 돌파된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는 3만 원 잡고 대응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지난 고점 부근이죠. 3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21선의 지지 라인이 형성되는 가격대 21,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백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가 많아 보일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1,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구역, 바로 금리 인하 수혜주 봐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구역으로 넘어가 보시죠. 저희가 둘러볼 다음 구역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안에서 두 분의 선택은 과연 어떤 종목이었을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삼성 SDI입니다. 두 분 다 큰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 우선 포스코 퓨처엠부터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네, 제가 셀사를 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소재사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봤고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특히나 이 북미양 양극재 출하량들이 좀 감소됐던 원인들은 지난 하반기부터 재차 좀 이어졌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익 훼손 관점에 대한 상당한 우려감들은 주가에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다만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번 2분기에도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던 어떤 배경들을 보면 삼성 SDI와 이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 양극재 출하량들이 지난 1분기 대비해서도 좀 급감했던 그런 원인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GM향 양극재에 대한 출하량들이 2분기에서 3분기로 실적이 좀 이연됐다는 측면들. 만약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들을 좀 제거하고 본다면 2분기에는 대체적으로 컨센서스에 좀 부합하는 실적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판단 부분들이 좀 있었고, 여기도 해서 다만 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N65 단결정 양극재에 관련된 출하량들이 최근 한 5분기에서 한 6분기 정도까지 성장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들이 이익 훼손들을 상당히 좀 상쇄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 요인들, 특히나 일단 심리적인 어떤 저항선이죠. 85위안까지, 킬로그램당 85위안까지에 대한 어떤 리튬 가격 회복 요건들이 확인이 좀 됐는데, 사실 연속성 관점에서 지난 1분기에 대한 흐름들이 좀 부재했던 부분들, 특히나 85위안을 좀 초과해서 110위안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이내 한 57위안까지 좀 하락했던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리튬 가격의 연속성들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면 중국 안에서에 대한 리튬 강산에 관련된 이 채굴권 통제, 그리고 여기 관련된 공급망 안정화에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리튬 가격들에 대한 점진적 상향 가능성들은
재차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11월 선물 리튬 가격이 한 82위안까지 좀 상승을 했었는데 20일 기준에 대한 현물 가격이 86위안을 좀 상회했기 때문에 12월 선물 가격은 한 92위안을 좀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재차 좀 높아질 수 있겠고요. 여기 대해서 중국의 9월 이 개혁위원회에서 중국 내부에서에 대한 리튬 가격 통제 부분들 여기 대해서 전반적인 생산량들에 관련된 조절이라든가 가격에 관련된 어떤 안정성들에 관련된 구체적인 좀 조치들이 좀 현실화가 좀 된다면 일단 뭐 양극 소재사들에 대한 이익 개선 부분들은 레깅 효과 완화 관점에서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음극재 부분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 반덤핑 이 관세 부과에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이 대체적인 어떤 소재사 공급의 어떤 재편을 좀 이루게 된다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어떤 북미 공급량들이 재차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3분기보다는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어떤 기대 요인들을 조금 더 감안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지표에서 보면 워낙 고점 대비에 대한 낙폭이 좀 굉장히 좀 컸었고요. 8월 8일 기점에서 대규모 유상증자 물량들이 주가에 좀 반영되면서 주가 가치가 크게 좀 희석됐던 그런 요인들이 있지만 점진적인 업황 회복 개선과 전반적인 리튬 가격의 어떤 안정한 부분들이 실적 개선이라는 어떤 키워드와 좀 맞물리게 된다면 충분한 어떤 상승 여력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는 한 17만 5천 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 1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3분기보다는 4분기 그리고 4분기보다는 내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17만 5천 원, 손절가 14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지은 대표님의 삼성 SDI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무게감이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 탄력적인 모습보다는 약간 좀 호흡을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ESS 시장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몰아내기, 중국을 싫어하다 보니 배제를 하는 가운데 ESS 시장은 확장될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장을 하고 싶어하고 전기에 대한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ESS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의 ESS 시장이 미국 쪽을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빈틈을 과연 누가 채울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선발주자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산 라인 공정 일부를 ESS 쪽으로 바꾸는 그런 적극적인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수주라든지 이런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 관련돼서도 지금 중국 쪽이 워낙 또 뭐 장악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삼성 SDI는 북미 쪽은 아직도 약간 힘들어요. 그렇지만 유럽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훈풍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미국에서는 폐지가 되지만 오히려 부활하는 양상이 나오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유럽의 전기차 시장이 더 강해졌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감은 있지만 최근 추세의 모습들을 보면은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21선을 차분차분 밟고서 상승을 하려는 그런 힘을 응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인 탄력도를 원하시는 분들보다는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도 오히려 다른 기업들은 포기를 할 때 2027년 양산 목표를 두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 만큼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벽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들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SDI는 호흡을 가지고 봐도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SDI 좀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5년 2월 달에 상승이 나왔을 때 부근인데 24만 3천 원까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그래도 좀 이어지는 가격대인 물론 61선과 121선까지 보셔도 좋겠지만 그 가격대는 좀 이격이 있어서 20만 원대로 일단은 손절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무게감이 있는 종목인 만큼 긴 호흡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4만 3천 원, 손절가는 2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구역입니다. 저희가 둘러볼 세 번째 구역,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 정말 강한 흐름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두 분의 선택도 바로 열어보시죠. 자, 두 분은요, 각각 클로봇과 하이젠 RNM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선 클로봇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 전체적인 한 두 가지의 상승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노란봉투법이 수혜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이 좀 나왔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구체됐던 부분들이 성장주의 어떤 수급 기대감들을 완화시킨 그런 좀 배경이 됐는데 동사 2분기 실적에서 확인됐던 내용들, 특히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0.4%가 좀 증가됐고요. 지난 1분기 대비 59%가 좀 증가됐던,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좀 기반으로 했던 점들은 확인이 좀 됐는데 여전히 많은 연구개발비가 좀 투여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수익성에 관련된 회복 부분들은 조금 더 장기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로버스를 좀 강조드린 이유는 사실 매출 성과가 좀 반영되는 그런 구간들이 점진적으로 로봇 기술에 관련된 어떤 고도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안정화 단계에 어떤 진입된다면 충분한 어떤 수익원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클로버스의 어떤 외형 성장들은 충분히 좀 기대가 좀 될 수 있겠고, 지난 1분기에 현대차 이 생산 공정에 좀 적용되고 있는 자율주행 이송 로봇의 어떤 수주량들이 점진적으로 어떤 이 공장의 어떤 이 공정도 전환에 따라서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지난 4월 SK 로보틱스의 통합 관제 솔루션들에 대한 도입이 확정이 좀 됐던 부분들은 로봇의 관제 기술을 좀 바탕으로 한 동사의 외형 확장들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9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동사의 경우에는 사실 뭐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어떤 사업 진척 부분들, 특히나 로봇을 제어하고 관측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뭐 보편화된 AI 기술이 좀 탑재된 그런 역량들은 아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어떤 이 구성에 있어서 동사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제어 플랫폼을 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산업용 로봇에 좀 적용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향후에 서비스 로봇까지 좀 확대될 수 있는 영향들을 좀 고려해 보면 클로봇의 외형 확장 관점에는 충분한 어떤 기술력을 좀 수반하면서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공식 유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계 스팟에 대한 국내 유통권을 좀 갖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현대차 그룹과에 대한 어떤 시너지, 그리고 향후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어떤 미국 상장들이 구체화가 좀 된다면 클로봇의 어떤 수급 기대감들은 단기적인 어떤 유입을 좀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24,250원대에 대한 고가 형성 이후에 일단 중기적인 어떤 가격대 17,000원대는 최근에 좀 탄탄하게 좀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8월 20일 기점에서 추세 이탈을 좀 잠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가 매수세가 다시금 좀 유입되면서 일단 가격 지지선은 한 17,000원대를 좀 탄탄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모멘텀이 다소 좀 부재할 수 있는 어떤 역량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로봇에 관련된 내러티브가 좀 부각되는 그런 이슈가 조금 더 현실화가 좀 된다면 클로버스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어떤 수급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는 목표가 한 2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 14,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클로봇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하이젠 R&M입니다. 대표님 지금 상한가 거의 목전에 둔 상황인데 괜찮을까요? 네, 일단 액추에이터 쪽을 저는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서 로보티즈가 대장격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뒤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로보티즈가 21% 상승세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후발주의 성격이다. 그래서 오늘 좀 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로봇주를 본다라고 했을 땐 이왕이면 강한 종목을 타깃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로봇주 왜 올라갔는지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뭐 엔비디아가 25일 로봇 신경망 신제품 공개할 것이다라고 예고도 했고 로봇에게 네 새로운 두뇌를 즐겨라라는 메시지를 남겨서 엔비디아의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과 관련한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을 시사를 했다라는 소식인데 결국 그럼 시장은 지금 가장 움직이는 로봇주 안에서도 어디가 움직이냐라고 좀 봤을 때는 휴머노이드 완성 관련된 기업 그리고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부품의 원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액추에이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가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로보티즈와 그리고 하이젠 R&M의 액추에이터 쪽으로는 좀 좋은 것 같고 사면도 좀 뒤따라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로보티즈는 이제 AI 워커라고 해서 상반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해서 지금 실제로 판매가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 때는 또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소수의 기업들은 이 기술을 시연해내고 있고 또 해외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래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번에 영상을 보고 좀 놀랐어요. 너무나 정교한 작업을 잘 해내는 모습들을 보고 결국에는 뭐 노란봉투법에 있어서 물론 이것도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로봇의 수요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평가도 또 있더라고요. 오늘 갑작스럽게 로봇주들이 올라가다 보니 여기저기서 지금 이유를 좀 찾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가 좀 집약적으로 쏠렸는데 여기서 가는 종목들은 우리가 좀 선택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화에 대한 모멘텀 또는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부분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액추에이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하이젠 R&M 지금 24% 상승세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로봇주들이 시세가 나오다가 살짝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뭐 대장주에 우리가 그래도 물려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힘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강한 종목 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생각을 했을 때는 하이젠 R&M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달에 시세가 나왔을 때 상승 탄력이 나왔던 가격대인데요. 일단 47,000원으로 목표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하락이 나왔을 때 저점 부근이었던 27,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47,000원 그리고 손절가 27,000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타임 60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 드리는 말씀은 주가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